중간고사 객관식 100점이 객관식 만점이 15명 중에서 우리 반에 2명 우리 학원에 9명 그래서 객관식 만점이 아니면은 아마 1등급이 안 나온다. 객관식 만점만은 15명 1등급이야. 알겠죠? 이미 조사가 끝났어. 그래서 기말 때는 분명히 존나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잘 공부해서 역전을 노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여섯 명은 어디서 나온 거지? 설마 홍 선생님에서 객관식 만점을 주진 않겠지? 이제 100점이 없어요. 서술형을 다 깎았어. 선생님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지고 다 깎아버렸어. 약간 좀 그 자존심이야. 내가 낸 시험에 100점이 있을 수 없다. 건방지게. 그런 거고 일단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 중간 끝났으니까. 사실 이제 그 뭐야 내가 국어 내신 1등급이다 보다도 이제 모의고사 1등급이다 이게 좀 더 간지가 나는 말이잖아. 그치? 국어 내신 1등급이면 약간 좀 성실한 이미지인데 내가 국어 모고 1등급이다 그럼 약간 좀 재능충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이제 재능충 느낌을 풍기기 위해서 6월 모고 1등급을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대기시켜야 되나? 수업하다 쓰러질 것 같은데. 뭐야? 네? 들어갔다 나가. 새끼 문을 안 닫고 나가는데 어떤 새끼야? 이제 나는 그 뭐야? 그냥 문 닫고 들어와. 나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내신 버리고 정시 올인해서 그 이제 티어가 높다는 정시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난 모의고사를 잘 보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3월에 산모 1등급이 2명이었지? 2배로 한번 늘려봅시다. 3모 1등급 4명, 6모 1등급 4명 목표로. 알겠지? 자, 일단은 수능 수업을 나한테 처음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 설명부터 좀 합시다. 독서고 문학이고 간에 내가 이제 수업하면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재진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독해고 문학이고 간에 재진술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재진술이 뭐야? 재진술이 의미가 같은 말을 형태만 다른 걸로 의미가 같은 말을 형태만 다른 말로 바꿔 쓰는 걸 이걸 재진술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독서랑 문학 둘 다 재진술이 중요하다고. 재진술을 잘해야지 이놈이 이놈이네 요놈은 요놈이네 하면서 이제 정보 압축을 빠르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요거 숙지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수능 좀 안 한 지 돼가지고 너희들 좀 너희들 솔직히 지금 다 감다디 상태잖아. 감다디 감다디잖아 니네. 그치? 감다디가 뭐야? 감이 다 뒤져 있어요. 감부터 이제 살려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일단은 문학 작품 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문학도 독해다라고 되어 있지. 문학도 독해다. 문학도 이제 독서지문 읽듯이 읽어라. 독서지문 읽듯이 읽는다라는 게 뭐야?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제 정보를 정리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보이는 대로 그냥 정보를 정리해라. 독서집을 읽을 때처럼. 그리고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독서집을 읽으면서. 보이는 대로 정보 정리를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 상상 하면 안 되고요. 감정이입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공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철저히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야 된다. T를 100까지 끌어올려야 돼. 알겠지? 절대로 F를 남겨둬서는 안 돼.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 알겠지? 옮겨구나. 자, 그래서 보인 대로 정보를 정리하는데 틀이 있죠. 상황, 정서, 태도. 상황, 정서, 태도 중심으로 정보를 정리해라. 상, 황, 내 상, 정서의 정, 태도의 태 합쳐서 이제 이걸 상정태라고 하지. 상정태. 상정태 중심의 정보 정리. 이게 이제 문학작품에서 이제 시 감상의 기본이야. 시. 고전시가 현대시 다 똑같아요. 다 이거 중심으로 감상을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방법대로 한번 요거를 우리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먼저 1년 보니까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도대체 이 화자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궁금해하지 마. 상상하지 마. 알겠죠?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그럼 우리도 모르는 거야. 그냥 화자의 상황만 확인해요. 화자 뭐 어때? 뭔가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고 있어? 두 손이 이제 주머니를 막 이제 만지면서 길에 나아가고 있다. 알겠지? 이게 화자의 상황이야.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길에 나아갔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이 연이 구분됐다라고 해서 내용이 서로 이제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고.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나아간 길 옆에는 돌과 돌과 돌이 연달아서 길 옆에는 돌담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다. 알겠지? 이것도 정보 확인이야. 다음에 그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요 담에는 중간에 그 문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문은 닫혀 있다. 알겠지?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내가 상상하거나 추론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 그대로 진술한 거야. 그다음에 이제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이건 좀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모르지? 나도 몰라.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넘어가라고. 상정태 관련 없는 그냥 다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음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해줘야 되는 게 있지. 여기 눈물, 요게 이제 정서 관련된 거잖아. 자, 얘가 이제 돌담이 양옆으로 쭉 늘어서 있는 길을 가다가 돌담을 좀 이렇게 만져보면서 눈물을 짓는다. 그럼 정서가 어떻다라는 거야? 눈물은 당연히 슬픔하고 연결이 되겠죠. 슬픔. 화자 정서 슬픔. 자, 그래서 울면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이 부끄럽게 푸르더라. 자, 그리고 그 밑에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제 화자의 정확한 상황하고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 걷는 건 왜 걸어요?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걷는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내가 잃은 것, 이게 뭐가 재진술이 된 거야? 당연히 담 저쪽에 남아있는 나겠지. 그치? 담 저쪽에 나. 재진술 된 거잖아. 왜?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다. 근데 애시당초 얘가 길을 나서게 된 이유가 뭐야? 여기 나와 있죠. 길을 왜 나섰어? 뭘 잃어버렸는데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가지고 길을 나섰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얘가 이제 길을 나선 이유가 밝혀진 거잖아. 내가 이 길을 왜 걸어?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잃은 것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담 저쪽에 나, 또 다른 나잖아. 그래서 보통 시에서는 이런 거를 뭐라고 보냐면은 자아라고 생각해. 자아야, 자아.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상상하지 말고 그냥 화자의 상황은 자아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자아가 저기 담 저쪽에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함이다. 이렇게. 알겠지? 상정태 다 정리되어 있죠. 상황. 자아를 상실하였다. 자아를 상실해서 찾는 중. 그리고 그걸 찾으면서 슬픈 정서를 느껴. 하지만 태도는 어때요? 뭐 절망, 좌절, 체념 이런 거 있어? 없죠? 그냥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사는 것은 이것을 찾기 위함이다. 꼭 내가 잃어버린 자아를 찾겠다는 의지적 태도가 나타난다. 그럼 이제 상정태 정리 끝난 거지. 쉽죠? 자아를 상실해서 찾는 중이다. 그 찾으면서 지금 슬픈 정서를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이걸 찾겠다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정리가 끝난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너네들 그 외부 지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거 이제 밑줄 친 시어나 시 구절에 밑줄 치고 의미 파악하는 거 이걸 이제 할 수가 있다고. 상정태 파악한 걸 바탕으로 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시 나오면 꼭 물어보는 게 이거지. 이제 돌담. 돌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이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자, 돌담 의미 뭐야? 이제 상정태 파악했으니까 알 수 있어요. 돌담 어떤 의미를 가져 여기에서? 아니, 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담 저쪽에 있는 내 자아를 찾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야? 현실의 나, 현실적 자아인 나하고 내가 잃어버린 자아 사이에 담이 있다고. 그치? 그래서 담 때문에 나는 어때? 담 때문에 나는 내 잃어버린 자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담은 무슨 역할이야? 방해물이잖아, 방해물. 내가 자아 찾는 거를 방해하는 방해물. 그래서 얘는 이제 부정적인 대상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아 상실에서 찾는 중인데 돌담이 내 잃어버린 자아하고 내 사이를 가로막네? 아, 이거는 방해물이다. 부정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 밑줄 친 다음에 뭐 여기에 적절한 설명을 하면 이제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지. 부정적인 소재를 나열하여 자아를 되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뭐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이런 거 가능해진다고. 알겠지? 자, 다음에 그 밑에서 돌담하고 유사한 의미를 갖는 걸 찾아라. 못 찾으면 안 돼요. 돌담하고 유사한 의미. 돌담이 지금 방해물이잖아. 마찬가지로 세문. 왜? 이 문이 열려 있어야지 내가 지나갈 텐데 문이 굳게 닫혀 있다고.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아 찾는 걸 방해하는 방해물이야. 세문. 알겠지? 그래서 이제 시어에서 내가 이제 부정적인 소재를 표시할 때는 이게 세모로 표시할 거야. 기억해 두세요. 돌담, 세문 다 이제 방해물, 부정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자, 이 시 구절의 의미를 물어본다. 자, 일단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주체를 봐.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 게 누구야? 세문이잖아. 세문 부정적인 소재라면서. 부정적인 소재가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것도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지.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밑줄 친 다음에 화자의 길에 뭐 그림자 드리우면 이제 어둡잖아요? 그치?
그래서 화자가 뭐 자아를 찾는 과정을 방해하는 쇠문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지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다. 상정태 파악한 다음에 이 파악한 상정태로 시에 사용된 시어나 시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시어, 시 구절의 의미를 토대로 상정태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어, 시 구절을 토대로 상정태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시어 자체에 긍정적 의미나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경우가 사용이 되겠지. 자, 여기에서 세문하고 돌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시어 중에서 시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애들이 꽤 있어요. 뭐가 있어? 겨울, 뭐 추위, 어두움, 시어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보통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보잖아. 그렇지?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게 맥락상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떤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거는 그냥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면 시적 상황이 뭔가 좀 부정적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반대로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시어들은 뭐가 있어? 겨울, 반대, 봄. 그 다음에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 뭐 따뜻한 거 이런 것들, 뭐 별빛, 태양 얘네들은 이제 대부분 다 긍정적인 소재로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어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으면은 시적 상황이 긍정적이네, 정서가 좀 긍정적이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목표는 그거예요. 시어를 통해서 상정태를 파악하고 또 상정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시어 구절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알겠지? 요거를 할 줄 알면 된다. 자, 그러면은 밑에 문제산 몇 번 내야 돼? 문제 개 쉽지? 몇 번이야? 그냥 2번이잖아. 풀 한 폭이 없는 길하고 긴 그림자가 드리운 길하고 다 어떤 길이야? 자아를 찾는데 방해를 받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길이잖아요. 그거를 걷는 것은 전부 다 B지, B. A는 그냥 감 저쪽에 남아있는 나의 자아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 2번 고르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뒤져버린 감을 빠르게 살려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거. 자, 얘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그 상정태 중심으로 감상을 하라고 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화자의 그 상정태, 시적 대상의 상정태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뭐냐면은 그냥 시인이 어떤 장면을 포착하고 그걸 이제 시적으로 나타낸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상정태가 없어. 그리고 이제 상정태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상황, 정서, 태도가 딱딱딱 나타나는 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상황이 어떤가, 정서가 어떤가, 태도가 어떤가 뭐 셋 중에 하나가 없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반드시 다 찾아야겠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기본 틀이긴 한데 없는 거를 강제로 찾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지. 알겠지? 얘는 이제 상정태 중에서 이제 상황만 나타나는 경우예요. 정서랑 태도가 알 수가 없다. 봐봐, 제목이 봄비인데 겨우내 햇볕 한 모금 들지 않던 뒷곁 추려 및 마늘강 위로 봄비는 날이요. 자, 상황. 햇볕이 안 들던 뭐 마늘광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요 위로 이제 봄비가 내린다. 자, 봄비가 내려가지고 얼굴에 까만 먼지 쓰고 눈 감고 누워 세월 모르고 살아온 저 잔설을 일깨운다라고 되어 있어. 한자어 잔설 나와 있잖아.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다 의미를 알 필요는 없죠. 아는 거, 잔설 중에 니네 아는 거 뭐 있어? 설이잖아. 눈설자야.
자, 그러니까 잔설은 뭔지 모르겠는데 눈이라고. 눈을 일깨운다. 그랬더니 잔설 눈은 투덜거리며 일어나 때 묻은 입을 개켜 옆구리에 끼더니 슬쩍 어디론가 사라진대. 이거 뭐 나타내는 거야? 아니, 야, 초봄에 아직 날씨가 지금처럼 따뜻하지 않을 때 보면은 이제 그늘가 같은데 보면 눈 같은 거 쌓여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봄비가 내리면서 그 눈들이 다 어떻게 돼요? 녹아 없어진단 말이야. 그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잖아. 무슨 법을 활용해서? 의인법 활용해가지고, 그렇지? 자, 잔설이 떠나고 없는 추념이 깨진 기와장 등으로 종일 빗물이 스민다. 뭐 봄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모습이다. 끝. 정서 태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화자가, 시인이 봄비 내리는 모습을 보고 봄비에 잔설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이런 시를 썼다. 이 정도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여기에서 잠깐 그 우리 문학적 개념을 좀 살펴봅시다. 보니까 이제 좀 틀린 사람들 중에서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이 문학적 개념, 그러니까 기본 피지컬, 기본기 부족해가지고 좀 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너네가 이제 선택지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게 뭐 이제 뭐 비유적으로 나타내었다.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뭐뭐를 뭐 비유적으로 나타내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비유적으로 나타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비유법 쓰였다는 거야. 비유법 쓰였다는 거. 자, 그러면은 비유적으로 나타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비유법 찾으면 된다고. 비유법 뭐 있어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직유. 뭐뭐는 뭐뭐다. 은유. 그 다음에 의인법까지도 비유법에 포함을 시켜. 알겠지? 이거 말고도 뭐 이제 대유법, 뭐 풍유법, 뭐 이런 거 많은데 일단은 그런 거는 이제 고전시가 나오면 거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전 시험법이 들어가면 그때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당장 모의고사 준비하는 데는 요거 3개 정도 알아두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고. 자, 이렇게 3개까지가 비유법 활용되는 거,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비유법의 공통점이 뭐냐?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나타내는 거. 이게 이제 비유법의 공통점이야. 자, 그러면은 의인법도 비유법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여기 이제 의인법사였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의인법 쓰인 부분에서 보조관념이 뭐야? 보조관념 뭐야? 보조관념 사람이에요. 알겠지? 의인법은 어디에 쓰이든 간에 항상 보조관념이 사람이야. 여기에 잔설은 사람처럼 투덜거리며 일어나. 사람처럼 이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다. 어떤 시에 대한 공통점, 차이점 찾는 문제에서 뭐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어쩌고 나오면은 직유, 은유 말고 의인법도 너네들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뭐 다음에 이제 그 앞부분에서 앞쪽에서 내가 문학진영 한 개만 더 설명을 합시다. 좀 질문이 많았었는데 봐봐봐. 나아갑니다, 끼고 갑니다, 통했습니다. 어미가 보면 다 어때? 어미가 어때요? 존댓말이잖아, 그렇지? 원래는 뭐 길에 나아갔다, 끼고 간다, 아침으로 통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뭐 나아갑니다, 끼고 갑니다, 통했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존댓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 이제 경어치라고 해요, 경어치. 자, 그래서 이제 중딩 때는 그냥 이제 문학 개념만 알면 돼요.
뭐 존댓말 쓰였네? 아 경어체구나. 이게 경어체구나.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법이 주는 이제 효과도 알아야지. 경어체 효과 뭘까요? 반말 썼을 때보다 어때? 아무래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단 말이야. 부드러운 느낌. 그 다음에 반말로 딱딱하게 나아갔다, 끼고 간다 할 때보다 좀 더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경어체에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니네 뭐 시 관련해서 문제 보면은 내가 그 선택지 구별하는 거 알려줬잖아. 선택지를 표현하고 그 표현을 통한 효과 이거 구분해서 같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표현이 주는 효과를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런 문제를 안 틀릴 거 아니야. 알겠지? 표현을 통한 효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야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이니? 적절한 거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 상상하는 애들이 막 2번 고른다고. 이걸 이제 자기도 모르게 상상을 해. 광경을. 아 조용한데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눈이 씻겨서 내려가는 모습. 아 왠지 쓸쓸하다. 2번 골라 틀린다고. 알겠지? 상상하지 마요 이거. 쉽게 말해서 뇌를 빼라. 너네들 주관을 절대 개입시키지 말아라.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봅시다. 세 번째 거.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상형태 중심파. 근데 얘는 약간 좀 재진술을 잘해야 돼. 자, 보면은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붙여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자, 상황.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버팀목을 세웠다. 다음에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다. 자, 산나무 뭐가 재진술되는 거야? 산나무 쓰러진 나무죠. 다음에 죽은 나무는 버팀목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1년의 삼행은 세번 정보가 하나도 없어. 앞 내용 다 재진술이라고.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다음에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싹이 트고 잔뿌리를 내리는 삶. 얘가 뭐예요? 뭐 재진술이야? 여기 쓰러진 나무. 그 다음에 죽음은 뭐야? 죽음에 빚진 삶. 삶이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죽음은 당연히 버팀목이겠지. 그러니까 요 이연도 그냥 단순화시켜서 보면 뭐야? 그냥 쓰러진 나무가 버팀목에 기대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이거야. 싹이 트고 다시 뿌리를 내렸다. 보면서 상상하지 말고 그냥 정보만 파악하라고 그랬지. 이연은 그거야 그냥. 버팀목에 의지해서 쓰러졌던 나무가 되살아났다. 다음에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자 이제 나무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꽃을 피웠어. 근데 이제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졌다. 버팀목 사라졌다. 버팀목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이제 사라졌다. 알겠죠? 그게 이제 3년에 나타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4연에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녹지 않습니다. 큰 바람 뭐의 재진술이에요? 태풍. 그러니까 원래 태풍이 와서 쓰러졌었는데 이제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데 왜? 이제는 사라지는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버팀목은 물리적으로 지금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제 나무를 버티고 있는 것처럼 화자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지? 자, 그래서 보면은 1년부터 4년까지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한 거야? 아니면 누구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시적 대상인 쓰러진 나무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리고 다 이제 어떤 화자의 경험하고 관련된 거지.
쓰러진 나무를 고쳐서 방법으로 버팀목을 세웠더니만 버팀목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 쓰러진 나무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야. 정찬영 학생 왔을까요? 네, 여기요. 저거 안 눌렀어요. 아, 저거 안 눌렀어? 아 귀찮아서. 그러면은 있잖아. 그 뭐야, 학원에서 니네 집에 전화 간다고 찬영이 학원 안 왔다고. 어? 귀찮아도 누르란 말이야. 아이 새끼 왜? 어? 이것도 이제 국어 실력이랑 관련된 거야. 국어의 추론. 내가 출석부를 누르지 않았다. 그럼 그 뒷내용을 네가 이제 추론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는 당연히 뭐가 전제되어 있어? 학생들을 관리한다가 전제가 돼. 그래서 관리의 차원에서 찬영이가 오지 않았다라고 연락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당연히 찬영이 학교 갔는데 이 새끼 학원 간다고 뺑기치고 어디 뭐 나이트 갔나? 하고만 이제 학원에 다시 문의를 해요. 그럼 이제 방금 같은 일이 생긴다고. 알겠지? 응? 너희 애들이 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 보면은. 저기 광문 이런 애들은 애가 막 오든 안 오든 부모님들 신경도 잘 안 쓰시는데. 어디까지 했지? 자, 마와에서 이제 1년부터 4년까지는 그거야. 나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5연 보면은 여기 뭐 나오냐?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 이제 내 얘기를 한다고. 알겠지? 자,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보면은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만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아버지랑 사라진 이웃들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랑 사라진 이웃들이 나한테 이제 버팀목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오연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 1년부터 4년까지 그 나무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버팀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을 했어야지. 자, 버팀목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어? 상처 입은 나무를 다시 되살려냈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죽은 아버지랑 사라진 이웃들이 버팀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뭐 상처,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상처 입었을 때 내가 이거를 극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였다. 누가? 죽은 아버지랑 사라진 이웃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나한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면. 이게 이제 화자의 태도야.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자, 화자의 태도. 어떤 태도? 나 왜 살아간다고?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그 화자의 어떤 태도? 나도 다른 사람들,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 라는 희망적, 의지적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상정태 중에서 정서는 잘 안 나와 있고 상황하고 태도.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되살린 경험을 통해서 나 역시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 같이 나를 상처 입은 나를 극복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걸 깨닫고 나 역시도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정리 끝나는 거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도 좀 문학적 개념 좀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걸 보자. 자, 허위허위 이런 걸 뭐라고 그래? 허위허위가 뭐야? 예, 의태어예요, 의태어. 의태어. 음성상징어 중에서 의태어야. 이게 이제 팔하고 다리를 휘두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다.
자, 그래서 아까 경원치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이걸 보고 의태어라는 거를 파악하는 거는 중학교 때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는 이제 의태어를 썼을 때 효과까지도 알아야 된다고. 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음성상징어, 의서가 의태어 사용되면은 무조건 따라오는 효과가 이거야. 생동감, 현정감, 실감, 생생하게, 이런 말들이 항상 같이 쓰인다. 알겠지? 토끼가 뛴다 하고 토끼가 깡총깡총 뛴다라고 했을 때 깡총깡총이라는 말을 넣으면은 토끼가 뛰는 모습을 좀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표현한 것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사용했을 때 효과는 반드시 요게 이제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음성상징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 같은 말이 반복이 된다고. 허위허위, 깡총깡총, 펄럭펄럭, 부들부들, 멍멍. 그렇죠? 자, 반복이 되면 당연히 얻는 효과는 운율. 운율 형성의 효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성상징어의 효과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된다. 알겠지?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어조 관련해서, 자, 여기 이제 밑줄이 그어졌어요.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이상을 드러낸다. 자, 이런 맞아 틀려.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이상을 드러낸다. 맞아요, 틀려요? 나 화자의 이상을 드러낸다. 이건 맞아. 나도 버팀목이 되고 싶다. 화자의 이상이잖아. 근데 단정적 어조가 맞아, 틀려? 단정적 어조가 잘못됐어. 이 단정적 어조의 단정이 그거야. 미리 단정 짓다의 단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정이 뭐야? 단정이라는 게 이제 미리 결론 짓는 거야. 자, 그래서 시에서 단정적 어조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단정적 어조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뭔가를 이제 미리 결론을 지으려면은, 단정을 지으려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맞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알겠지? 그래서 단정적 어조는 반드시 무언가에 대한 확신에 차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단정적 어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단정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단정적이 되려면은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단정적 어조지. 확신에 차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뭐 이거 나왔을 때 아씨 이게 뭔 말이지? 헷갈리지 말라고. 확신에 가득 차 있으면 단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이해되나? 자, 다음에 일단 몇 번이냐 이거? 3번에 3번 답. 3번 답 3번이잖아. 그치? 산나무랑 죽은 나무가 동일한 처지가 되는 뭐 이제 그런 거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죽은 나무가 산나무 버팀목이 되었다. 그 얘기밖에 없었지. 없는 내용을 이제 맞다고 아니면 잘못된 거죠. 알겠지? 다음 4번. 아니 너네 뭐 오늘 광복부랑 축구 붙었어? 저번 시험 끝난 날. 아 시험 끝난 날 붙었어? 이게 개발력 때문에? 아니 저희가 이게 그거 너희가 오늘 한 거는 국고랑 영문고. 아 오늘은 광복이랑 명문이야? 아 너희는 개 발랐어? 광복이 축구를 잘 못해?
사진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이제 광국이 명문을 개발랐으니까 명문이 이제 제일 족밥이네, 그렇죠? 니네가 1타고, 니네가 1티어, 광국이 2티어, 그다음 명문이 3티어. 광문은 근데 니네 이기기 힘들지 않나? 광문은 축구부가 20명이 넘는다는데. 그래서 지금 광문 난리 났잖아. 이 빡대가리 축구부 새끼들 공부를 처안해가지고 국어가 다 점수가 한 자릿수가 나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번호 하나로만 찍어도 20점은 나올 텐데 뭐 어떻게 했길래 한 자리 점수가 나와. 아니 그래서 걔네가 광문 다 깎아먹어서 광문은 문제가 한 내가 봤을 때는 너희 시험 정도 난이도인 것 같거든? 근데 평균이 52점이에요. 내 새끼들 공부 진짜 개 못해. 와. 그동안 이제 너희를 무시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게. 너희는 잘하는 거야. 광고에 씨. 아우. 아니 그래서 이제 광고 애들이 와가지고 뭐 이제 뭐 계속 축구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근데 광국이랑 명문이 축구하는데 왜 광문고 애들이 거기 왜 가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네. 너희 할 때도 광문고 애들 응원 갔었니? 아 너희는 안 갔어? 우리랑 도대 아 너희가 하는 게 도대회야? 오늘 하는 도대고 저희는 재미. 아 재미로? 뭐야 스케일이 좀 다르잖아 이거. 광문 거기 축구팀 감독이 작정하고 그 중학교 에이스들 뭐 다 끌어들였다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광문 애들이 역대 최악의 세대. 무슨 씨발 만화냐? 역대 최악의 세대. 공부를 제일 못해요 역대로. 모든 과목이 다 1등급이 80점 초반대야. 애들이 다 공부를 못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네 수준인데 너네보다 쉽거나. 좀 깝깝하다. 오늘도 이제 광문 수업했는데 힘들어. 봅시다. 이거 하고 좀 쉬자. 산 넘어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는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자 이것도 이제 그냥 사실적으로 독해를 하는 거야. 봐봐 얘는 뭘 하려고 했어? 고운 노을을 보려고 했다. 팩트죠? 자 그럼 얘가 보려고 했던 고운 노을을 뭐라고 볼 수가 있겠어? 이걸 이제 뭐 얘가 보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이걸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어떤 그 목표 또는 뭐 이상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이건 뭐라고 보면 돼? 목표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차고 올라 발을 구르는 행동. 자 근데 이 목표랑 이상 성취를 해야 못해요? 해 못해? 못하잖아. 뭐 때문에? 어둠 때문에. 어둠이 노을을 잡아먹었대. 그렇지? 그럼 얘 이제 부정적 존재. 구체적으로 화자의 목표와 이상 성취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뭐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은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뭐 아쉬움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이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자, 어릴 때는 땅끝이라는 곳을 찾아가는데 아름다움이 취해서 찾아갔대.
그리고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자,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자,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 자, 여기에서는 땅끝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땅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찾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땅끝은 어때요? 여기에 땅끝은 이제 서는 거야. 어떤 차이가 있어? 여기 찾아가는 거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 의지로 찾아가는 거고, 여기 땅끝에 서는 건 뭐야? 살면서 서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자기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서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좀 다르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게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땅끝에 서게 되었을 때는 그 땅끝은 어떤 곳이냐면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곳. 파도 때문에 내가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파도는 부정적인 의미야. 어떤 점에서? 내가 땅 끝에 서 있는데 파도가 자꾸 이렇게 파도 못 본 사람 없죠? 자기 파도가 뭔지 모른다. 없지? 파도 계속 막 이제 뭐야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친단 말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파도가 휩쓰는 거를 땅을 먹고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럼 파도가 이제 나한테 다가오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안 빠지려면 이제 뒷걸음질 쳐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서 내가 이때랑 다르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땅끝에 서게 되었을 때는 여기는 파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공간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정리를 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밑에 얘기도 똑같아요. 살기 위해서는 파도가 자꾸 내 생명을 위협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다. 앞으로 가면 파도 휩쓸려. 뒷걸음질 쳐야 돼. 자, 그래서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무시무시해요. 내 목숨을 위협하는 파도. 자,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새로운 내용 없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재진술된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뭐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전까지는 화자가 이 땅 끝에서 뭐만 느꼈어요? 위태로움만 느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제 위태로움 속에서 뭐를 같이 느끼는 거야? 아름다움을 이제 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 땅 끝이라는 공간은 파도로 인해서, 파도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그런 위태로운 공간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한 공간이다. 그래서 뭐지?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알겠죠? 내용 정리되나? 이제 A 내용은 뭐야? A 내용은 어릴 때 꿈꾸던 이상, 나의 목표가 이제 좌절되었다. 어둠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땅끝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는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땅끝에 서게 됐더라. 근데 이 땅끝은 어떤 곳이야? 위태로운 곳이에요. 파도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곳이야. 근데 난 여기에서 위태로움뿐만 아니라 아름다움도 찾아냈다. 이러면 이 시 내용 정리 끝이지. 여기서 뭘 더 추가하거나 할 생각하지 마. 다 상상이야, 상상. 나중에 이제 보기가 나오면은 거기 맞춰서 지금 해석한 거랑 연계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게 최선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문학적 개념을 좀 보고 갑시다. 자, 봐봐. 여기에서 지금 땅 끝에 섰는데 여기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뭐야? 전부 다 뭐예요? 위태로움이잖아. 근데 그런데 이후부터 화자의 정서가 바뀌죠. 뭘로? 위태로움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자의 정서
급변할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시상의 전환 또는 이제 시상의 반전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서랑 태도가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급변해. 급변한다는 건 되게 많이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변하는 정도 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급변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울함에서 외로움 이거는 시상의 전환 아니야. 알겠죠? 긍정에서 부정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게 확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위태로움이라는 부정적 증서에서 거기 플러스 아름다움까지 이 정도면 이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요거 좀 알아둡시다. 시상의 전환, 시상의 반전. 정서랑 태도가 급변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말이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중간 내신 전에 잠깐 했었던 건데 역설을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이제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역설. 일단 역설의 첫 번째 유형.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냥 말이 안 될 때 이제 역설 쓰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 안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돼. 사랑하려면 서로 만나야 되는데 이별이 있어야 돼. 말 안 되죠?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설의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가 이런 거. 두 번째가 상반된 이미지가 같이 나올 때 플러스 해당하는 거하고 마이너스 해당하는 거 같이 나올 때 이때도 이제 우리가 역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위태로움 마이너스지 아름다움 플러스잖아. 땅끝이라는 곳에서 위태로움이라는 마이너스 부정적 이미지하고 아름다움이라는 플러스 긍정적 이미지를 같이 느낀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역설로 본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 비슷했던 거 예로 몇 번 들어줬어요. 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너희 그래 맞아 생각해보니까 너희 시험 범위에도 있었네. 초록에서 뭐 있었어? 초록에서 촉촉한 물길 이런 거. 불길은 이제 잠깐만 저돌적인 고요, 뭐 촉촉한 물길.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말이 안 되는 거 말고 이렇게 이제 상반된 이미지 같이 나와도 역설이다. 이 정도 이제 알아두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탄 몇 번이니? 4번다. 뭐가 잘못됐어 4번에? 3번이잖아 3번. 땅끝을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적 공간도 아닐 뿐더러 현실에서 벗어났다도 잘못됐죠. 너는 이제 현실에서 벗어나는 공간이다. 그러면은 어떤 거 떠올려? 뭐 고전소설 같은 거에 많이 나오는 저기 이제 옥황상제, 선녀, 신선들 사는 저 초월세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고전 배울 텐데 고전 시가 보면은 이제 자연 친화를 주제로 하는 그런 이제 작품에서 자연 친화 주제로 하는 작품에서는 이제 자연 세계하고 현실 세계를 구분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실 세계를 떠나는 곳이 이제 바로 자연 세계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현실에서 벗어나는 공간이란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니네들 문제 풀면서 답만 고르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 의미 파악하려고 좀 노력을 해봐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거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는 이제 나한테 다 질문을 하시고요. 클리닉 때. 알겠지? 그래서 이제 국어 좀 피지컬을 좀 올려야죠. 좀만 쉬었다가 이제 독서하자. 오늘 독서를 좀 많이 할 거야.